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신선한, 어쩌면 좀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 선생의 방대한 저작, 임원경제지. 그중에서도 보양지 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영양제다, 최신 운동법이다 해서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많죠. 근데 오늘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 조상들의 양생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기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지혜죠. 네, 요즘처럼 건강 정보가 넘쳐날 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이 보양지는요, 임원경제지의 다른 부분인 인제지가 질병 치료에 가깝다면 이건 병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예방이랑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예방의학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핵심은 우리 몸의 기본 요소라고 본 세 가지, 바로 정, 기, 신.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또 이걸 잘 보존하는 거예요. 정기신이요? 네. 이걸 자연의 흐름에 맞추는 상태, 그걸 중화라고 불렀고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 거죠. 중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약이나 좋은 음식, 그런 보양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뭘 강조했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몸이랑 마음을 돌보는 것, 섭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섭병, 스스로 돌본다. 네, 결국 내 모노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죠. 아하. 그럼 그 정기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정을 지킨다, 보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어렵네요. 음, 정은 뭐랄까 생명의 근본 에너지, 타고난 생명력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선천적인 에너지요. 아, 배터리 같은 건가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죠. 이게 자꾸 고갈되면 노화가 빨리 오거나 병이 생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간의 정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폐의 정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또 신장의 정이 부족하면 기운이 뚝 떨어지고, 비장의 정이 부족하면 탈모가 오거나 치아가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와, 되게 구체적이네요. 특정 부위랑 증상을 딱 연결했군요. 네, 몸이 보내는 신호로 읽은 거죠. 그럼 이 소중한 배터리, 정을 아끼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조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생활의 절제입니다. 절제요? 아, 네.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뭐랄까 놀랍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좀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관계 횟수를 조절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권고를 해요. 예를 들면 20대는 4일에 한 번, 30대는 8일, 40대는 16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까지요? 심지어 60세 이후에는 아예 정액 배출을 멈춰라, 폐정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폐정. 와, 근데 이게 도덕적인 금욕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요. 그 생명 에너지를 좀 현명하게 관리하려는 일종의 에너지 효율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 에너지 효율 관점. 그 시각이 되게 새롭네요. 그럼 다음, 기는 어떻게 다루나요? 이건 호흡이랑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기는 우리 몸을 계속 순환하는 생명력, 그러니까 후천적인 에너지 운영체제 같은 걸로 봤어요. 운영체제 에너지요? 네. 이 기를 고르게 잘 다스리는 조기의 핵심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잘 쉬면 기가 맑아지고 기가 맑으면 정신, 즉 신도 맑아진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했죠. 숨만 잘 쉬어도 정신이 맑아진다. 네. 근데 그냥 막 쉬는 숨이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수련을 강조했어요. 의식적인 호흡이요. 그 요즘 말하는 마음챙김 호흡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 맞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깊게요. 예를 들어서 고요할 때는 봄 연못의 물고기처럼, 움직임을 멈출 때는 겨울잠 자는 벌레처럼 숨쉬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와, 비유가 시적이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면 태아처럼 배꼽으로 숨쉬는 듯한 그런 경지, 태식법 같은 고급 수련법도 소개하고요. 그러니까 숨쉬는 행위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한 거죠. 숨 쉬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마지막 요소, 신, 정신을 기르는 색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몸 건강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 건강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보양지에서는요, 격렬한 감정 변화,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너무 지나치면 신을 해치고
그 결과로 기의 순환까지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아, 감정이 기의 흐름을 막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기쁜 슬픔에 오래 빠져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와, 감정이 격해지면 몸속 에너지 흐름에 그야말로 뭐랄까 정전기 같은 게 막 일어난다고 본 거죠. 진짜 몸이랑 마음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네요. 그럼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했나요? 네, 했습니다. 주로 도가의 수련법들을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자기 내면을 고요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존상 같은 거예요. 존상, 내면을 본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잡념을 잃고 그냥 텅 빈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는 좌망 같은 방법도 있고요. 좌망, 들어본 것 같아요. 명상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아주 유사하죠. 결국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을 아끼고 기르는 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정, 기, 신, 이 세 가지 원칙 말고도 일상에서 바로 좀 써먹을 만한 그런 팁 같은 것도 있나요? 아, 그럼요. 아주 많습니다. 되게 세세해요. 예를 들면 목욕하고 나서 찬바람 바로 쐬지 마라. 아, 네네. 그건 요즘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씨에는 무리하지 마라. 이런 당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특정 날짜나 장소에서는 성관계를 피하라. 이런 금기사항까지 알려줘요. 특정 날짜나 장소요? 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건강이랑 연결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듣다 보니 좀 의외의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가난한 집 아이 이야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재밌는 부분이죠. 가난한 집 아이가 오히려 부잣집 아이보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네 가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가지나요? 뭔가요? 첫째는 옷을 얇게 입어서 추위, 더위에 단련되고, 둘째는 음식을 담백하게 먹고, 셋째는 욕심이나 화낼 일이 적고, 넷째는 약을 함부로 안 써서 몸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것들을 꼽아요. 와, 진짜 좀 의외의 관점인데요. 오히려 부족한 환경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렇죠. 현대의 가치관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이죠.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건강의 비결을 찾은 거예요. 네, 듣고 보니 참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향하는 지점은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하면 스스로 자기 몸의 주치의가 되라는 겁니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 네, 도인술이라고 해서 일종의 체조나 스트레칭 같은 자가 운동법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몸을 단련하고 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다스리라고 강조하죠. 아, 스스로 운동해서요? 그렇죠. 서유구 선생은 이런 자가치유육명,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자연이 내려준 성스러운 은혜의 처방, 즉 자연성회방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자연 성회방. 멋진 말이네요. 네, 내 안에 그 치유력을 믿고 키워나가라. 이런 뜻이죠. 아, 정말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삶 전체의 어떤 균형과 조화, 그리고 내 안의 힘을 강조하는 지혜인 것 같아요. 정기, 신을 아끼고 호흡으로 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방식이요. 맞습니다. 어쩌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놓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외부 정보나 자극이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에서 보양지가 제시하는 어떤 내면으로의 집중, 그리고 삶의 절제라는 가치는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약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생활 습관,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주는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양지의 지혜를 통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아주 작은 양생 하나를 시도해볼 그런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이라도요.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내 호흡에 한번 집중해보는 거예요. 아, 좋네요. 넘쳐나는 정보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 안의 그 신을 고요하게 다독여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여러분만의 자연성의 방을 찾아가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